새말교회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6강 일상생활 속에서 허공으로서의 나 둘.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로 새말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저번에 나는 허공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허공으로서의 나를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86쪽부터 한번 읽어보고 이제 87쪽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86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는 거실 창을 통해서 바깥 경치를 보고 아들은 자기 방의 창에서 바깥 경치를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보는 경치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집에 있으나 보는 위치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므로 각자가 보는 경치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는 경치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각자가 보는 경치가 다르고 변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보는 경치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서 상대방이 보는 경치가 어떠한가를 물어보고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집 밖으로 나가 전체 풍경을 같이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 공부는 자신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정된 틀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서 경치를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거실 창에서 바깥 경치를 보고 아들은 자기 방 안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경치를 봅니다. 그러면 경치가 다르지요. 또 보는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집에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아버지가 거실 창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 보고 이제 당신 이제 창을 이제 그 풍경을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왜 너는 이걸 못 보냐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또 아들은 아버지 보고 왜 아버지는 이거를 못 봅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한 집에 있으니까 똑같은 것을 본다라는 착각에 있는 거지요. 한 집에 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볼 것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거든.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사실대로 만약에 본다 하면은 아버지도 보는 내가 없고 아들도 보는 내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보이는 풍경이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텐데 아버지는 아버지 보는 내가 있죠. 아들은 아들이 자기가 보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맞다,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다르다. 또 그것이 변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있고 아들은 아들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있으니까 다를 수가 있겠구나. 또 그것도 보는 관점도 또 자꾸 변하지요. 또 변하니까 변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본 것을 주장을 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씩 물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경청이 일어나요. 보통은 경청이라고 하면 남의 얘기를 이제 듣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남의 얘기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할 때 완전히 나는 내 자료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말하자면
이해를 하거든. 내 자료의 바탕 위에서 저 사람의 얘기를 이해를 한단 말이죠. 진짜 경청이 되려면 듣는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요. 사라져서 온전히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지 않죠. 지금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르고 변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경청을 해야 어떻게 된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선언에서 공부하는 이것으로 딱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통이 돼.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되면 집 밖을 나가서 동시에 같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집안에서 각기 다른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으면서 자기 거를 박박 우긴다면 절대로 소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마음 공부는 자신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정된 틀, 나의 고정관념이죠. 나는 이런 자료로 모든 것을 보고 이런 자료 하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어떻게 한다? 나의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공부거든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고정된 틀을 만들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연과 조건으로, 아버지가 자체성이 없지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실체가 없는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아들은 또 아들 실체가 없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이런, 말하자면 반응을 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뭐가 없다?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요거를 딱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죠. 아버지라는 실체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런데 나와 너 이렇게 했을 때 너라는 실체가 있고 나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 이래서 딱 두 개가 상대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안 맥히는 거지요. 서로 안 맥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데 누가 없다? 내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반응하고,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면 저기서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도 없고 나도 없지요.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 속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87쪽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 공부가 실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로군요. 물론 오랜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절대성, 허공성에 앉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리게 될 것입니다. 모습 없는 절대성 자리도 걷어잡을 수 없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습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걷어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습을 걷어잡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몸뚱이가 나다 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어느 몸뚱이를 걷어잡고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몸뚱이가 나다, 아니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나의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변하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몸뚱이가 나다라는 나의 입장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몸뚱이를 잘 관찰해서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몸뚱이가 나라고 하지만 몸뚱이는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1초 전 몸뚱이, 지금 몸뚱이, 1초 후 몸뚱이가 전혀 다른 몸뚱이거든요. 그래서 1초 전이 나냐? 지금이 나냐? 1초 후가 나냐? 나이기는 다 나지요. 나이기는 다 나이나 또 나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도 없어. 나라고 하는 동시에 변해버리니까. 나라고 하는 동시에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걷어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바뀐 생각을 한단 말이지. 뭐라고 하냐면 몸뚱이가 실체가 있다. 고정불변한다. 또 거기에 머물 수 있다. 몸뚱이가 진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니까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동일시를 해버린 뒤바뀐 생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생각도 하고 감정을 일으키니까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말하는 내가 있고 또 생각하는 내가 있고 감정을 일으키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실은 거기에 나다 이렇게 할 몸뚱이를 붙잡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몸뚱이가 자꾸 나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아, 몸뚱이는 내가 아니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견문각지를 동원을 해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 왜 변하는가?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는가? 몸뚱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세히 그거를 논리적으로 견문각지를 다 동원을 해서 요새는 굉장히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 검색을 해보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뼈는 뭐 얼마 만에 변하고 뭐 또 뭐 눈은 얼마 만에 쫙 나옵니다. 쫙 나와서 정말로 한 100일 정도 뭐 한 이렇게 지나면 100일 전 몸뚱이하고 100일 후 몸뚱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일 전이 아니라 아기 때도 나, 지금도 나, 그렇죠? 나중에 죽을 때도 나. 그 나는 막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고 있는데 이 점이 이해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 헬거사님 너무 몸뚱이는 참 변한다가 잘 돼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많고 애착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거 안 되죠. 근데 제일 애착이 많은 게 누구냐면은 내 몸뚱이거든. 내한테만 오면 의사 선생님들도 내 몸뚱이에만 오면 변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전부 그 의사 선생님들의 해부할 때 그 시신을 가지고 해부도 다 해보고 다 하는데도 너무 몸뚱이는 이해가 되는데 내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것이 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습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몸뚱이가 나다라는 나의 입장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잘 관찰해서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실체를, 그 고정관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해보고 정말 몸뚱이가 쉼 없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기가 어렵겠구나, 나가 될 수가 없겠구나, 몸뚱이에 내가 머물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가 마음에 이거는 정말 진짜네, 이렇게 해서 딱 그 느낌이 오면 그냥 딱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딱 믿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믿고 결정을 해서 그 다음을 가면은 그 다음에 공부가 쉽게 잘 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몸뚱이가 정말로 나라고 할 수가 없지, 쉬지 않고 변하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도 갑자기 이거 내가 좀 이거 뭐 보림소원 가서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 들은 거 아니야? 이게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내가 이상한데 뭐 이렇게 빠져서 이상한 그걸 하는 거 아니야? 꼭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가를 자기가 분명히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납득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몸뚱이가 나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에 스스로 속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지 때문에 남에게도 속기 쉽습니다. 실제로 내 몸뚱이를 잘 관찰하여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이치를 알고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임을 알아서 그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에는 나다, 내가 있다 하는 것도 모습입니다. 제일 울트라 캡숑 모습이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무지, 이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인 이 무지 때문에 자신도 속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신비화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막 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중생들은 중생들이 탐진치에다가 탐에다가 빨대를 탁 꽂으면 그럼 100%딱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많이 그러죠. 이 집에는 좀 뭐 기운이 좀 안 좋아서 뭐 사업이 잘 안 되겠네, 뭐 또 뭐 가족이 아프겠네, 뭐 슬쩍 이런 말을 슬쩍 이렇게 해놓으면 그 빨대 딱 꽂는 거지요. 그 빨대 딱 꽂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지. 어떻게 맨날 건강하고 사업이 맨날 잘 되면 어느 사람 못 살 사람 어디 있겠나요? 근데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빨대 꽂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쌀 딱 담그고 가야 되지. 쌀 담가 놓고 가야지. 김광현 씨 쌀 담그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몰라요. 쌀 뭐 하려고 담궈요? 네? 떡 하려고요. 쌀 딱 떠가려고 담그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탐진치에다가 빨대를 딱 꽂으면 나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다, 내 것이다가 잘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불안이 확 솟아나서 그 불안이 감싸버리죠. 그 불안이 감싸면서 그냥 현혹이 됩니다. 그 얘기에. 그러니까 그걸 무지라고 해요.
나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 본래 없거든. 본래 없는데 나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에 딱 빠지면 나도 속고 남에게도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는 남에게도 속고 나에게도 속으니까 실제로 내 몸뚱이를 잘 관찰해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이치를 알고 일체 만법이 전부 허공성임을 알아서 그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달마대사의 우리 무영이가 오늘 달마대사에 안심법문을 올려놨던데 거기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다 그거죠. 뭐요?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에게 머물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는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부 다 허공성이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놔서 머물지 않는 것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거라요. 그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공부를 가장 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믿을란가는 잘 모르겠네요. 표고사님, 믿습니까? 머물지 않는 것이 공부 제일 잘하는 길이라고. 예? 예, 믿습니다. 믿습니까? 헬거사님은요? 머물지 않는 것이 공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장 머물지 않아야 되냐? 나다, 내 것이야. 그건 나다, 내 것이다 하는데 머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귀로 듣는 것 소리에 머물지 않고 견문각지하는데 생각에 머물지 않고 말에 머물지 않고 또 감정에 머물지 않고 냄새에 머물지 않고 또 맛에 머물지 않는 거.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공부고 가장 지름길인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공부는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변하는 몸뚱이와 눈으로 보는 빛깔, 귀로 듣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감정 등을 걷어잡고 잘 관찰해서 사실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관념으로 믿거나 뜬구름을 잡거나 신비화해서는 안 됩니다.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치와 사리에 딱딱 맞는 것을 과학적이라 하였습니다. 항상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 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변하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머물 수 있는 것인가 머물 수 없는 것인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생활 속에서 모든 모습을 잘 관찰하란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관찰하면 모든 모습은 전부 허공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전도 있고 연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또 이렇게 와서 법문도 듣고 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경전이나 또 연불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느낀 그는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 그것을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그 교리를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불교 공부의 가장 조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공부하고 이 생활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가 따로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는 불교 공부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이다. 선. 송창훈 씨 무엇이 선이에요? 여기 선원이거든요. 선,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선이? 예. 자기의 자성을 되밟히는 거예요. 자성을 되밟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성을 되밟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모습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자성자리거든요. 이 우리의 본래의 자성자리는 오고 가고 움직이는 게 없어. 시공간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내 자성을 되밟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별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분별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그냥 분별을 하거든. 그 중에서 가장 그건 게 나다. 이러면 거기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나 버려. 온갖 것이 다 일어버려. 나다 하면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바로 두 개 상대가 돼버리거든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요. 옳다 그르다가 일어난단 말이죠. 거기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바로 일어나요. 시비가 붙어버려요. 두 개가 되면. 그래서 자 이제 요 지금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은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나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저기 부산에 도반님들, 대전의 도반님들 나 아닌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나지요? 다 나지요? 네. 다 나입니다. 서울 도반님들 나 아닌 사람 있습니까? 전부 나입니다. 세상에 나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김정혜 보살님, 네, 누가 봅니까? 내가 봅니다. 내가 보지요. 표고사님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듣지요. 해일거사님 누가 말합니까? 네, 제가 나옵니다. 그거 어려워요?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내가 나옵니다. 예, 내가 말합니다. 내가 말합니다. 또 어머니 누가 감촉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지 않습니까? 해운행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요. 또 김광현 보살님 누가 감정을 일으켜요? 내가 일으켜요. 앞에 부처님이 계시면 누가 부처라고 알 수 있어요? 누가 아는가요? 내가요. 보고 듣고 말하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또 저기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데 누가 하는가? 누가 하는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한다고. 내가 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나는 불안하다. 만약 불안한 생각이 나. 그러면 어디 이 불안을 누가 생각하지? 내가 생각하잖아요. 또 내가 지금 공부하러 가야지 이랬어.
누가 생각해요? 내가 자려고 한다. 누가 자려고 하지요? 내가. 자, 아침에 일어나요. 깨어나요. 누가 깨어나지요? 내가요.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해요. 근데 뭘 모르냐면 자기가 하는 걸 몰라. 걸어가면 누가 걸어가요? 내가 걸어가요. 밥을 먹으면 누가 밥을 먹어요? 내가 밥을 먹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뭐 이런 거 다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딱 자기의 지금 위치에서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나요? 아나요? 표고사님 압니까? 그건 모른다지요. 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요. 지금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보냐? 내가. 누가 말하냐? 내가. 지금 안다고 누가 하냐? 누가 아냐? 내가. 누가 모르냐? 내가. 모르는 것도 누가 말을 해요? 누가 모른다고 해요? 내가요. 안다고 하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요. 이 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을 해도요.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짜증이 나도 내가 짜증이 나고. 해운행 실제로 이게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하는 거 그건 누가 몰라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내가 하는 줄 알면요, 짜증이 확 날 때 내가 짜증을 내네 이거 아는 거예요. 내가 짜증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날 때 누가 짜증을 내는지 몰라. 이 짜증이 어디서 왔지? 나에게서. 이 짜증을 누가 내지?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성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일 말하자면 근저에 있는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모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잖아요. 아파도 누가 아파요? 내가요. 똥을 넣어도 누가 똥 넣어요? 내가요. 밥을 먹어도 누가 밥을 먹어요? 내가요. 죽을 때 누가 죽어요?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지 않냐고요. 내가 죽어요. 내가 살아요. 살아도 내가 산다고요. 근데 살기는 사는데 내가 사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는 거를 되게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 살 때. 누가 사냐면 내가 살거든요. 잘 살건 못 살건 누가 사냐? 내가 살거든. 내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라고 해. 내가 있다라고 해. 내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감촉하는 거 내가. 감정을 일으키던 내가. 그러면 이제 딱 한다. 그런데 이 내가 뭐지? 이 내가 뭐고? 내가
있다. 그런데 이 내가 진짜 있어? 진짜 있는가? 무엇을 나는 나라고 하지?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무엇을 나라고 해? 그 나가 진짜 나인가? 그 나가 진짜 나인가? 그 나가 진짜 나인지 한번 잘 관찰해 보자. 그래서 진짜 내가 뭐지? 내가 뭐고? 이거거든요. 내가 뭐고? 내가 뭐고? 이거거든요. 내가 뭐고? 볼 때도 내가 하고, 내가 보고, 들을 때도 내가 듣고, 말할 때도 내가 말하고,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 근데 무엇을 나는 나라고 하지?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박은경 쌤? 무엇을 나라고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 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어떤 말하고 같다고 했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깨달음이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없다는 말이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하지만 매우 그것이 어려운 말이고 깊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없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내가 없다고 할 수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고, 그럼 내가 먹고, 만약에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은 관찰해 보니까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먹고, 몸뚱이가 나는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네? 그러면 내가 먹고, 이 내가 먹고를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지금 보는 것들이 모습입니까? 내가 보는 모든 빛깔이 모습입니까? 네. 내가 듣는 소리가 모습입니까? 네. 내가 맡는 냄새가 전부 모습입니까? 네. 내가 보는 맛이 전부 모습입니까? 네. 내가 닿는 감촉이 모습입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전부 모습입니까? 내가 일으키는 감정이 전부 모습입니까? 네.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 모습입니까? 네. 여기에서 모습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말엔 내가 보는 것이 모습입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모습입니까? 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모습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모습이 뭘 뜻하는 거지요? 그 모습의 속성이 뭐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헛것입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모든 소리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이 말입니다, 지금.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은 머무는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은 머무는 자가 없을 때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나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 있으면 100% 머물지요. 그렇게 말이 다 통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그리고 냄새 맡고 맛과 그리고 감촉들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감정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습이라는 그 뜻은 그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헛것이네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나도 헛것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머물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육진 경계는 모습인가? 색, 성향, 미촉법이 전부 모습인가? 모습이란 뜻 안에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 부처님의 재행무상 재범무화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 안에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죠. 눈이 모습입니까? 눈이 모습입니까? 귀가 모습입니까? 코가 모습입니까? 혀가 모습입니까? 몸이 모습입니까? 뇌를 포함한 모든 몸이 모습입니까? 또 뜻이 모습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육근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육근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 아니, 비설신이, 무, 색성향, 미촉법, 무, 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렇게 나옵니다. 그지요? 그리고 온이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또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자. 위에서 나는 내가 보고, 누가 들어? 내가 들어.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해.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뭐고? 나는 뭘 나라고 하냐? 만약에 이때까지 말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은, 몸뚱이 아니 빛을 신이 뭐 하고 다 해봤어. 또 그것과 상대되는 색진 경계도 육진 경계도 다 해봤어. 근데 그것이 다 모습이라네. 진짜 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나는 모습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혜은님, 진짜 나는 모습입니까? 진짜 나는 모습입니까? 네? 모습이 아니죠. 왜 아닙니까? 예. 이거 참. 어머니가 제일 공부 잘하시네. 지금 혜은양 어머니가 84세신데 화요일 저녁마다 공부하러 오세요. 전철 타시고요. 방학동에서 오시는 겁니까? 1시간 전철 타고 오시죠? 1시간 넘어요. 1시간 반. 세상에. 연세가 84세예요. 진짜 내가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습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변하는 것이 진짜 나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뜻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 안에는. 자, 한번 헬거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헬거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 이동영 거사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예? 모습이 없다. 그렇죠. 모습이 없다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모습이 없는 겁니까? 네? 공성이다. 아, 그러면은 마음에 안 와다. 헛거다. 그것도 딱 거기에 안 와다. 모습이 없다라는, 자,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예? 예? 시공간이 없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시공간이 없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예? 항상하다. 또 생사가 없다. 그렇죠. 생사가 없다. 생사는 뭐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생사라요. 그러니까 몸만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났다가 되고 감정도 났다가 또 보는 것도 있다가 없다가 소리도 들렸다가 없다가 또 저기 맛도 맛봤다가 맛이 없다가 또 감촉도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것이 전부 생사입니다. 전부 생사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생사가 없다는 게. 또 중요한 게 있죠. 송창훈 씨, 또 뭐가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체성이 없다. 지금 시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정이죠.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뭐도 없어요? 윤회도 없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이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것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시작이 있고 또 그가 조금 지나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습에는 전부 뭐가 들러붙냐면 시작과 끝이 늘 있어요. 시작과 끝이 늘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시공간이 끊어져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 됩니까?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 되는 거냐고요. 네? 시작과 끝이 없다. 무시무정 불생불멸은 했으니까 그건 하면 안 되지. 비었다. 예? 비었다. 또 부산, 대전도 다 얘기해 보십시오. 금호행도 얘기해 봐.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영원하다. 그렇지. 영원하다는 말도 되죠. 영원하다를 더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냐? 나눌 수 없다? 또 언제 어디에서나 있다라는 말이죠. 언제 어디에서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나는 시작과 끝도 없고
일어나고 꺼지는 것도 없어. 뭐야? 언제 어디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딱 불 들러붙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언제 어디서나 있다.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Now and here이라고 하죠. Now and here이 이 뜻이에요. 무시무정 불생불멸. 언제 어디서나 있다. Now and here. Now and here. Now and here이라고 하니까 뭐 현재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now, 그러니까 처음이 곧 영원이고 찰나가 영원이고 순간이 영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라고 할 수가 없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말은요.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나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해서 텅 빈 허공과 같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으니까 텅 빈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텅 빈 허공과 같다, 텅 빈 허공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텅 빈 허공과 같다는 것이 진짜 실제로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언제 어느 곳에나 언제나 now and here이기 때문에 허공이라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텅 빈 허공과 같다. 무엇이? 진짜 나는. 진짜 나는. 자, 이 허공을 찾으려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위에서 누가 보는가, 누가 듣는가, 누가 말하는가. 여기에서는 내가 있다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되돌아서 누가 보는가? 볼 때 누가 보는가? 들을 때 누가 듣는가? 말할 때 누가 말하는가? 또 감척할 때 누가 감척하는가? 생각할 때 누가 생각하는가? 또 감정을 일으킬 때 누가 일으키는가? 누가 일으키는가? 누가 일으켜요? 진짜 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양심에 조금 그거 되지. 그러면 뭐야? 나 잘 몰라. 모른다지. 좀 입이 간질간질하지. 진짜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렇게 해놓고도 내 입이 좀 살짝 간질간질해. 왜? 그 자리를 내가 아직 드러내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모른다지. 보기는 봐. 듣기는 들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확 드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모른다지요.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 김광현 씨 모른다니까 마음이 편안하지요.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하면 여기서 약간 걸리지. 많이 걸려? 많이 걸려. 근데 이동윤 거사님은 안 걸리는가 봐.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은 이 볼 때 누가 보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는 말은 거기에 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공부를 할 때 볼 때 내가 보고 들을 때 내가 듣고 말할 때 내가 말한다는 것을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뭐야? 몸뚱이가 내거든요. 근데 몸뚱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몸뚱이는 계속 변하니까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못 보니까 이 말하는 나, 듣는 나, 그렇죠. 변하지 않는 나, 이 나가 바로 진짜 나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새말귀가 되는 거죠. 볼 때 어떻게 내가 본다. 이랬을 때 어디 변하지 않는 내가 보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내가 보는 것. 진짜 내가 보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보는 것이죠. 진짜 내가 보는데 그 진짜 나를 아직까지는 어떻게 했다? 드러내지를 못했다. 이름이 진짜 나야. 몸뚱이 나는 아닌 거 확실히 알았어.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아직 못 드러냈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진짜 이제 이름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지요.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직접 그 자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직접 그죠. 그래서 내가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리가 없겠지요. 저기 이동윤 과사님 어떻습니까? 이동윤 과사님은 그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거를 놓치면 안 돼. 내가 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 불안해도 내가 불안하다고 해. 좋아도 내가 좋다고 해. 싫어도 내가 싫다고 해, 지금. 모습공식도 내가 해. 내가 해. 내가 하는데 처음에는 뭐요? 몸뚱이 내가 해. 그죠? 몸뚱이가 이미 동일시가 돼 있으니까 몸뚱이 내가 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몸뚱이를 가만히 생각하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도저히 내가 머물 수 없으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는 자리를 이름을 붙이죠. 나는 그 자리를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또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그 내가 한다, 내가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만난다는 게 시절이면이 올 때. 그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듣는다 하면 듣는 내가 없을 때 만나는 것이죠. 내가 있을 때 못 만나는 거지요. 내가 있을 때는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텅 빈 허공과 같아서 한 점이라도 내가 있다라는 한 점의 티끌만 있어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내가 완전히 텅 빈 허공이 됐을 때 텅 빈 허공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김광현 보살은 어떻습니까? 쉽고도 어렵습니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직접 하면 좀 어려워.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